제가 보는 시장은 계륵장이라는 계륵장이다. 그러면서 50%는 웬만하면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 속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겠죠, 주가가. 오늘 모신 분은 슈퍼개미로 유명하시죠. 베스트인컴 남석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뵌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죠. 네.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네. 시장이 정말 안 좋았었다가 예.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예. 그때 현금 비중을 50% 유지하고 가자 항상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현금 비중 지금 써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 그 현금은 계속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제 그게 장이 좋을 때는 투자를 하고 장의 성격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할 경우는 그걸 다 써도 되죠. 그런데 장이 지금 조금 애매한 장, 다시 말해서 장기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장일 때는 순환시키는 거죠. 순환시키. 다시 말해서 투자했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다시 매도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50%는 그냥 남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또 다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수익이 난 거는 또 빼야지 되고 그러면서 50%는 웬만하면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금은? 예. 아니 왜냐하면 또 이렇게 오를 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냥 100% 이럴 때 그래도 최대한 벌 수 그렇죠. 있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장이 이제 요즘에 장이 아주 급변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달 반 전에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코스피 지수 물론 이제 나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긴 하겠지만은 코스피가 아주 생각보다 급등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 300포인트 바닥 대비 300포인트가 넘게 올라온 거죠. 300포인트 정도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 급등주 차트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이제 급등주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어디였었고 이게 지속적으로 그래 계속해서 뻗어 나가서 2,500 넘고 2,600까지 갈 수가 있는 장인지 그걸 좀 냉정하게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바닥일 때 우리가 2,000포인트가 깨진다는 둥, 뭐 1,900포인트까지 간다는 둥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도 원화값이 1,450원 달러 대비해서 그 정도 가격이 갔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강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수는 많이 30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지만 종목이 국한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떤 게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일 때 우리가 BBIG처럼 주도주가 있었던 건 아니고 요번에는 이제 심하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 반등. 그러니까 그 일부 종목은 추세 상승인 종목들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거래량도 별로 없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몇 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별로 없으면서 아주 쭉 차트가 급상승 패턴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반면에 지수는 300포인트 정도 올랐지만 전혀 바닥권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종목들도 숱하거든요. 개별 그렇죠.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번 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주도하에 이제 배터리 3사 주로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52,000 장중 52,000원에서 63,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시킬 때 반도체주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선호도가 좋은 종목들. 그래서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주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바닥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60불까지 왔다가 이제 오늘 또 소폭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거 대비해서 62,000원, 3,000원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1,000원 넘게 빠졌는데, 그러고서는 2차 전지 대장주들, 그게 이제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아서 급등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급락을 했었던 카카오라든가 카카오페이 같은 게 다른 이슈로 해서 이제 그래프가 바닥 다지는 그래프 조금 이렇게 턴 해온 상태지, 추세 전체가 뭐 이렇게 대세 상승이고 그거하고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상승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표현을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 속에서 반등을 하는 거죠. 반등. 반등인데 그것도 미국장보다는 오버슈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하고 이상하게 이게 우리 코스피하고 그래프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도 아시다시피 28,0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33,000포인트대까지 왔다가, 그러니까는 코스피가 이상하게 좀 많이 올랐어요.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00포인트대가 바닥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뭐 기껏 해서 올라온 게 11,000포인트 이제 왔는데, 그러다가 또 오늘도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이틀 정도 이제 많이 빠졌는데, 둔화돼. 그러니까 경기가 내년에 이제 침체 얘기도 있고 둔화, 네. 이 얘기가 있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그 상승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맞지 않는 장이죠. 그러니까는 아니, 그래서 하락장 속에서의 반등장. 그러니까 어디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바닥은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락장에서의 그 대응 방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상승할 때 대응 방법이 다르다고 다르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그냥 하락장에서의 대응 방식이 계속 통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는 지금은 짧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손 놓고 있다 보면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이 나는 것들은 또 팔고서 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요 며칠 전에는 또 계속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도 달러가 강할 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할 때 1,400원 50원대에 1,400원에서 1,450원대에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 주가도 싼데 그 원화 가치가 원체 떨어지다 보니까는 원화 가격이 평상시보다 한 30% 떨어진 거거든요. 네. 20-30%. 그러니까는 거기에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토막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그냥 줍줍이죠, 줍줍.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 싸그레 이렇게 이제 그 외국인들 여러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쪽에선지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나라 주식을 줍줍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쓸어 모으고 있으니까는 다른 쪽에서 이게 뒤질세라 해가지고서 막 사들였던 거거든요. 그게 1,400원 이상일 때. 그러다가 최근에 100원 가까이 그냥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번에 올라올 때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장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급격한 침체가 없게 되면 1,200원대까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이제 1,200원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외국인이 사겠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서 안 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1,400원이 넘는데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역으로 바꿔서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대응을 할 때 이 장이, 그러니까는 이번 장이 과거에 2년 전에 대세 상승할 때처럼 유동성이 막 풀리고 그럴 때처럼 장이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그냥 공격적으로 들어와야죠. 우리도 있는 돈 뭐. 그게 아니고 지금은 종목도 국한되어 있고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는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돈 되는 기업들 그쪽에만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의 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개별주든 대형주든 어느 정도 시세가 났던 거는 한 번씩 그 두들겨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양 같은 경우 네. 그 2차 전지 리튬 뭐 원통형 배터리 뭐 해가지고서 이슈가 되게 컸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급등했죠. 예, 그래서 그게 제가 보초로 세워둔 게 10,000원에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게 40,000원이 넘었었거든요. 오. 그 경고가 붙으니까 요번에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00원에서 비하면 고점 대비 30,000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어제 좀 오르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31,000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급등했던 것들 또 개별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한 30% 40%씩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급락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 전체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혹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을 웬만큼 내주면 과거의 상승장처럼 그냥 계속 고고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잘라내고 수익을 실현시켜라.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이 그 원화가 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대규모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수익을 실현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올라갈 게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장은 저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장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지 그냥 넋놓고 있다 보면은 수익 난 것도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르게 이익이 나면 그러니까 떨어질 거 눈치 보다가 꺾일 것 같으면 바로 팔아버리고 그리고서 많이 떨어진 것들은 회사가 괜찮은데 뭐 단기 실적이든 뭐든 해가지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뭐 물량이 많이 나와서 떨어지는 것들은 그 손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무상증자도 많고 전환사채에 전환되는 물량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 말고 또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잘 하셨다가 그런 것도 벌써 나오기 한 3일 전이면 벌써 다 팔아야죠. 그 당일날 되면 그 전전날부터 나오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붙이는 말은 뭐냐면 올라갈 종목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계륵장이 되는 거예요. 계륵장. 계륵. 아, 네. 우리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아깝고. 그래서 어차피 요번에 올라간 종목들을 늦게 추격해서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것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좋다 그랬는데 어쨌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거에 이제 그 피해를 보는 쪽이 이제 자동차, 현대차, 기아하고 수혜를 받는 쪽이 2차 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은 그게 다 반영이 돼서 급등을 했었던 거고. 이제 기아, 현대차 같은 거는 요번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65,000원까지도 떨어졌는데 제가 거기에서 매수를 했다가 엊그제 이제 75,000원까지 왔거든요. 거기서 대부분 다 팔았어요. 그러고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즘 거기에서 이제 수익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 팔고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입장에서 제가 보는 시장은 계륵장이라는 계륵장이다. 네, 그래서 참 먹자니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그냥 모르는 척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바닥은 다진 거예요. 바닥은.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440인데요. 네. 뭐 40, 50, 뭐 중반 왔어요. 2,500 가까이. 네. 지금 시장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니다. 네. 지금은 관망해야 될 때다. 네.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은 좀 많이 밀릴 수 있다? 많이 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밀려도 2,300? 네, 거기 밑으로는 안 밀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래저래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예를 들면 요번에 63,000원 정도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던 건데 저게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떨어졌거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일단은 감산을 한다 그랬어요. 네.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크게 떨어졌고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는 좀 덜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도 6만 원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 가야지 이제 뭐 그래프가 조금 일단은 한 조금 됐나. 요번엔 조금 오버슈팅한 것 같고. 그러니까는 미국의 나스닥에 비해서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우리도 주로 이제 그 2차 전지 대장주들이나 3사 뭐 삼성 SDI나 뭐 이런 것들도 삼성 SDI만 하더라도 오늘 7만 원일걸요. 그러니까 그게 이 저점이 5만 5천 원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5만 5천 원일 때 이제 5만 원 근처까지도 50만 원 근처까지도 갔었었죠. 지금 70만 원. 네, 7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55만 원일 때 모 언론사 인터뷰하면서 이제 저기 2차 전지 중에서 제가 최선호하는 주식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55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늘 보고 있는 종목이 그 종목이에요. 근데 그게 59만 원, 57만 원 거기에 있다가 그냥 갭상승을 해가지고 60만 원, 62, 3만 원 되더니만 73만 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저것도 70만 원도 조금 저는 부담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카카오라든가 게임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닥을 다지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5만 원, 4만 8천 원,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만 5천 원대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그래프가 그러니까 완전 역배열에서 이제 바닥 따지고서 모든 대형주들이 거의 그래요.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뭐 현대미포라든가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바닥권에 아직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년 경기에 대한 그 불확실성 요번에 4분기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장으로 보지를 말고 그 바닥은 확인이 됐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와가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턴하지 않나 싶은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박스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거와 네. 이번 뭐 상승장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 네. 또 이 하락장도 네. 과거와는 정말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르죠. 네. 어떤 면이 좀 다를까요? 일단은 과거와는? 이제 그 길이가 그 기간이 다른 거예요. 기간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상승장 코스피가 3,300에서 요번에 2,150포인트까지 오는데 1년 반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한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까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08년 그 리먼 사태 때 이럴 때도 한 4개월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남유럽 재정위기라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도 4월부터 한 12월 그 다음에 1월까지 한 5개월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요번에는 여기까지 안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떨어지다가 방심하고 있는데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번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네. 그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하도 1층이 아니고 뭐 2층까지도 있고 이게 지하가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네. 그것 때문에 요번에 이제 그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물타기를 해봐도 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 상태, 패닉 상태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고생들을 좀 많이 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복이라는 게 아직도 유연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내년에 요번 12월 이제 4분기 실적하고 내년 1분기 실적을 이제 봐야지 이게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기 둔화 정도구나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겠죠. 주가가. 그렇군요. 지금
참 그 다른 만큼 네. 과거보다도 참 고통스러운 고통스럽죠. 과정. 네. 뭐 정말 뭐 우리 대표님도 슈퍼개미시지만 슈퍼개미들도 다 물렸다. 아,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막 날 정도였으니까. 아니, 주식하는데 뭐 슈퍼개미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주식해서 돈을 그것도 이제 모르죠. 다른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갖고서 주식하는 사람도 슈퍼개미일 수가 있으니까는 뭐 그러는데 요번 장에서는 그 증권회사에 뭐 이제 계시는 분들도 주식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가 그룹이잖아요. 그쪽도 주식 떨어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심하게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참여자들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저 역시 전업 투자한 지 22년 됐는데 저 22년 동안 돈 잃은 해 한 해도 없었거든요. 네. 또 올해는 많이 났어요. 아, 올해는. 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저도 마음을 접고 그렇다고 해서 데미지가 큰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으로 주식하다가 돈 못 버는 해도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기화로 삼아서 내년부터 또 다시 이제 수익 나는 구간으로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도 대응을 조금 느슨히 한 게 있죠. 느슨히. 어떤 면들을 좀 이렇게 복기를 해보셨을 때 네. 어떤 내가 실수를 했다, 뭘 잘못했다. 과거에는 무조건 손절을 했거든요. 아, 무조건 손절을 했는데 요번에는 질질 끌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미스가 난 거죠. 대형주가 비중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사이즈 자체가 크니까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손절한 거를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요번에는 특정한 종목들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과감하게 많이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저 그러니까 역시. 그 손절을 못해서 손실폭이 커진 데다가 네.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됐을 때 오히려 더 확 사야 되는데 그걸 못 사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전에 거는 늦게 손절이 돼버린 거고 요번에 새로 진입을 많이 못한 거 때문에. 손절은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다 잘라버려요. 아니다 싶은 기준. 아니다 싶은 기준은 제가 그 촉이 있으니까 감각적으로 일단은 지표상도 그렇고 이게 회복될 기미가 없다라는 게 있거든요. 매수세가 시원찮다든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지표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던 지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미국의 나스닥 지수 이런 게 벌써 꺾였다 싶으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데 7만 원이면 괜찮을 거야. 그 쓸데없는 낙한론 때문에 팔고서 거기서 또 사고 그러느라고 이제 물리게 된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어. 그래서 들어갔는데 절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요번에는 2,500이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는 괜히 쓸데없는 낙관론. 네?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낙관론 때문에 너무 그 시장 대응을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저 스스로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반성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돈 잃고 속 안 쓰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위로로 삼으면서 그래 그냥 작년 벌은 거, 재작년 벌은 것까지 잃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는 작년 벌은 거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조금 좀 손해를 보고 그 나머지 돈으로 작년 올해 생활비를 썼다 생각하면 될 정도니까는 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데미지를 입은 건 아니죠.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